네, 12월 16일 화요일 미국 증시 오프닝 라이브 미오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로스템 트레이딩 아카데미 장영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도 나오고 좀 분석할 것들이 많은 날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좀 매크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대표님께서는 차트 분석의 대가라고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대가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선물하고 외환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LG 선물이나 외환 선물 그리고 이제 5, 6, 7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압구정동 미꾸라지라고 윤광로 회장님하고 같이 케아 선물 설립해서 한 5년 정도 같이 하다가 저는 소형 자산운용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금융연수원, 현대증권, 어떤 외환은행 이런 곳에서 이제 직원들이나 자금부 직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 좀 가르치고 최근에는 이제 19살 때부터 우리 큰아들 가르쳐서 같이 일도 하고 자산운용사에 취직도 시키고 와.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과 펀드 매니저들, 증권사 직원들을 다 차트 강의를 1년에 한 서너 번씩 해주고 있는 장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책도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3분 정도 또 선물을 네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쯤에 또 3분 정도 또 책 선물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댓글창에 와 장영환 선생님이다 이렇게 또 반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지표가 발표되고 네, 나서 좀 움직임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의 미오라 한번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슈로 일단 다양한 소식들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US 테크포스 출범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투자 의견, 테슬라, 노보노디스크, 서비스나우, 코인베이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포드가 전기차 사업 부문을 대폭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원리를 찾아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또 오픈 AI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보고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상도를 또 차트로 분석해서 M7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제 일정도 확인해 보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많은데요. 하필 또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 15분 전에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발표됐습니다. 댓글창에서도 리카엘님께서 힉 실업률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만한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10시 반에 맞춰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외에 45분에는 서비스 PMI,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까지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미오라 계속 시청해 보시면서 이 지표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시 반에는 기업 재고 그리고 자동차 제외한 소매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5시 반에 CFTC 투기적 순포지션과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지금 막 나온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시면 10시 15분에 일단 ADP 고용 보고서가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따로 집계되어 있진 않는데 이전 데이터와 비교해서는 거의 4배 정도 늘어난 수치로 확인이 되죠. 지금 16,250건 정도로 지금 주간 변화 보고서가 집계가 됐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제 조금 전에 나온 10시 30분에 나온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원래라면 월초인 5일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셧다운의 여파로 좀 연기가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예상치를 여기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다가 지금은 6만 4천 건 플러스가 나왔고 이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는 4만 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자 수 데이터만 봤을 때는 고용시장 생각보다 좀 탄탄한데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아래 바로 실업률이 있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또 웃돌았습니다. 예상치가 4.5%였는데 11월에 4.6%로 나오면서 이 고용 데이터와 또 실업률이 좀 가리키는 방향성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데이터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 0.3%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용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10월은 현재 셧다운 여파로 누락이 됐고 바로 11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 차례 건너뛰었지만 지금 4.5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데이터 여기 비농업 고용지수도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현재 지수 흐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3대 지수 현재 흐름을 보자면 낙폭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죠. 네,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데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굿뉴스에서 굿뉴스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배드뉴스로 받아들일지를 조금 더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짙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꽤 눈에 보였는데 현재 대부분 양전을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보합권으로 이 색상 자체가 좀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물 상황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좋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현재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들도 한번 순차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다우지수 내에서는 오늘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가장 많긴 하네요.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보업권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주 전반이 조금 흔들리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강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M7 중에서는 아마존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쪽에서는 약간 빠지는 매물 출해되고 있고요. P&G 쪽에서는 강세, 월트 디즈니도 오늘 주토피아 강세 힘입어 0.43%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0.5%가량 빠지는 흐름인데요. 금융주인 JP모건은 또 0.2%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IBM도 0.4%가량 약세인 점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테슬라가 또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군요. 어제 워낙 또 상승을 연일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출회가 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엔 0.2%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0.3% 강세 보이고 있고요. 팔란티어 오늘도 0.6%가량 좀 빠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파벳 쪽에서 약세 흐름 나오고 있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은 모양새고요. 마이크론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거의 변동성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굉장히 오고 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와 아마존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고용지표가 간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뭔가 요동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반응을 들여다보자라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 쪽에서 여전히 약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스트레테지가 간만에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이외에도 오늘 T-모바일 쪽에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가량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지수 자체는 뭐 낙폭이 깊어지지도 그렇다고 상승으로 전환하지도 못하고 보합에서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방향을 아직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는 좀 변화가 감지가 되실까요? 어떠세요? 그 어떤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를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한번 지금 화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맨 왼쪽이 이게 이제 S&P 미니 S&P 지수고 그다음에 중간이 60분봉 네. 또 30분봉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차트를 놓고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저는 이평선 보는 게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네. 한 30년 동안 봐왔고 밑에 MACD 시그널도 12, 26구로 세팅이 돼 있지만 5, 25로 바꿔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 왼쪽이 일봉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한 30년 전까지는 우리가 그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한 40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지표를 삭제하면 이렇게 로 차트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싸게 싶고. 팔아갖고 돈 네. 벌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 차트를 가지고 계속 뭘 그려요? 선을 그려. 선을 그리는 거예요. 수평 추세선 이중바닥, 수평 저항선 더블탑.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네. 두 지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려. 네. 네. 옛날 사람들도 돈 벌고 싶어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지점을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수평추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P가 이렇게 되면 이 지점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매수 타점으로 이용하는 더블 바텀. 수평을 딱 이루고 있는 그렇죠. 저 그럼 지점.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맞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네요.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로 차트만 갖고 네. 아무 가공되지 않는 로 차트만 가지고 수평 추세선 그다음에 우상향되는 이런 추세선을 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팔려고 팔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이중바닥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더블탑이 조금 있으면 7천에서 더블탑에 막혀요. 막힌다는 그러면 건 어떤 의미예요? 저항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저항선이 있다는 건 물론 사람들이 왜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느냐? 매도를 못해서 그래요. 적정할 때 못 팔았어. 더 갈 것 그쵸? 같으니까. 그렇죠. 욕심을 못 떨어내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너무 공감되네요. 네. 자, 근데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안 쉽죠. 네. 근데 이런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가지고 여기서 앞니를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도 앞니를 모르거든, 30년 해도. 네, 네. 아무도 앞니를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그렇죠.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저항선이 있으면 내가 S&P ETF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쪽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 저항선에서는 뚫릴 확률이 적어. 그럼 살짝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의 50% 정도는 줄인다. 이익 실현해서 아. 주머니에 남겨 놓는 거지. 그리고 50%는 어떻게 해요? 갖고 있으면 욕심을 남겨 놓는 거야. 뚫릴 수도 있으니까. 뚫릴 수도 있으니까. 아하.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이렇게 선을 긋는 걸 처음 해봐서 그렇지만 네. 이걸 수백 개의 주식 차트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10개 중에 한 6, 7개는 지지가 되네. 저항이 되네. 그런 걸 느끼면 오늘 이제 M7에서 제가 네. 그런 걸 아. 명확하게 보여줄 텐데 네. 이걸 보고 앞니를 맞추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지저항선을 보고 그러면 내가 욕심을 여기서 좀 덜어내느냐 마느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준은 삼아 볼 수 그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해서 확률 게임으로 투자를 해야지. 네. 내가 주식을 앞으로 두 분 같은 경우는 70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맨날 운빨에만 저기 할 배팅할 수 거야? 없죠. 아니지. 70년을 하면 확률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률 게임을 하기 위한 도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럼 S&P부터 이렇게 더블탑이 딱 눈에 보여. 네. 그럼 욕심 부리지 말고 요 이중바닥에 샀으면 여기서 반은 잘라 먹고 그 다음에 50%는 어떻게 해요? 남겨. 욕심을 열어놓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사실. 그건 네, 아무도 네, 네.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장이 좋아서 막 올라갔어. 그러면 그 50%만 가지고 내가 20% 30%를 먹어도 처음부터 100%를 다 먹으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것보다는 네. 그게 현명한 전략이다. 평생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지. 아,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더 오늘은 올라갈 수도 어떻습니까? 있지만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할게요. 네. 보시면 지금 또 지수가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긴 했거든요. 네, 지표 지금 나오고. 선물은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어요. 네. S&P 선물은 0.06% 지금 하락인데 S&P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옛날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을 때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건 뭔가요? 피보나치 조성대. 피보나치 조정대라 그래갖고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네.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수학을 잘하니까 자기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원리를 주식시장에 적용한다. 적용을 해서 이제 원래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이라고 하는데 조정대 여기에서부터 여기 올라간 거에 여기가 지금 38.3%예요. 네. 이 정도 조정을 38.3, 50%, 61.8% 정도만 조정받으면 이게 찐 상승세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쳐서 지지대를 만들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딱 여기 요 웨이브에서 지금 딱 보면 어때요? 38.2% 조정을 받은 거예요. 아주 적정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건전한 조정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 받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나는 50% 정도 조정 오면 할 거야. 그러면 6,800선에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거고 승질 급한 사람은 나는 여기서 이제 S&P ETF를 사겠다.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짜는 도구로 활용을 한다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제 그 아시아장에서 네. 밑으로 와서 38.2%를 쳤기 때문에 일단 지지가 되면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고 네. 두 번째는 6,780 정도가 2차 지지 라인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ETF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요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까지 네. 좀 기다렸다가 접근해 매수를 보자. 해도
괜찮다 이거죠. 네. 1차 지지라인과 2차 지지라인 또 말씀해 주셨고 댓글창에서 상당히 좀 좋다는 댓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 새로 시작해서 기본기가 약했는데 이 차트 보는 법까지 우리 네. 미오라에서 볼 수 있다라니 너무 다행입니다. 좋다. 네. 사실 저도 차트 본다라고 하면은 이걸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라는 사실 미래를 어떻게 걱정도 예측해요?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꼭 100% 의존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M7 가장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차트로 또 한번 M7을 분석해 드리겠고요. 네. 조금 전에 나온 고용 보고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 사항들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좀 소폭 전환을 했고요. 지수가 뭔가 지표에 따라서 크게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패드워치를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패드워치 한번 상황을 지표 발표 후에 좀 소화한 게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 먼저 좀 보여드리죠. 현재 시장에서 이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또 연준의 방향성을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장 있을 1월 FOMC에서는 동결을 모두가 좀 점치고 있습니다. 73%의 확률이고요. 여기에서 좀 모아서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에 연내 2회 정도의 인하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3월에는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이 지금은 높고요. 그 뒤에는 이제 7월쯤 됐을 때 이때는 이제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자리에 앉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의 지금 막 업데이트된 실시간 흐름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아까 전에 이제 짚어드렸던 게 11월 데이터인데 조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10월 데이터도 몇 가지 또 나왔더라고요. CNBC 기사 함께 보면서 또 데이터 어떻게 수정이 됐고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비농업 고용 관련한 기사인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 6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은 4.6% 상승했다라고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more than expected라고 더 높다라고 나와져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부문 감원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셧다운의 여파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최근 6개월 중 3차례나 고용이 순 감소를 했고 8, 9월 수치도 추가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흐름에 이야기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 부진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행정적인 이 셧다운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메시지도 현재 기사에서 함께 담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어나갈 수는 있지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조금 더 힘이 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테니 주가 쪽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겠다라는 부분을 현재 시장에서는 특별히 체크해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망세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11월 달에는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했죠.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세가 11월에는 반영이 됐고요. 10월 달 데이터를 봤을 때는 10만 5천 명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정부 부문의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10월에는 좀 집중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8, 9월 수정치도 잘 짚어줬지만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8, 9월까지는 좀 고용 둔화세가 뚜렷했고 다시 11월에는 어쨌든 제일 지금 가까운 데이터가 예상보다 웃돌아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아주 큰 악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실업률 데이터가 지금 나온 11월에 봤을 때 4.6% 예상보다 또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소 엇갈린 데이터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뭔가 또 소식이 나온다면 저희가 빠르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또 실적 발표 일정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고 가죠. 네, 실적 발표될 종목들이 생각보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좀 숨 고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는 또 본격적인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폐장 후에는 레나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주요한 종목들 마이크론 비롯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이슈 5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 혹시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면 이 종목 차트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바로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마이크론.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실적 발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실적이 까보고 나와야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는 네. 한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될지 한번 차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검색을 해주고 계신데 마이크론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맞습니다. 또 컨퍼런스 콜에서 실망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왠지 이제 좋을 건 다 알지만 맞습니다. 불안한 게 또 투자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엔 이렇게 센티멘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회의적으로 들고 있었는데 오늘 또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루아님께서 오늘 오신 파트너님께서는 뭔가 교수님 포스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가요? 교수님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학생들하고 증권사 직원이나 은행 직원들을 많이 가르쳐 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앞니를 못 맞춘다고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트를 이용을 해서 앞니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흐름을 따라서 매수매도 지점을 알아서 저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특화가 된 거죠. 확률이라는 거에 저는 특화가 돼 네. 있어서 주식을 도박이나 운이 아닌 확률 게임으로 접근하자는 게 이제 저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뭐 그 증권사 직원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걸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걸 확률 게임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한단 네. 말이죠. 100%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한테 종목 받아서 망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 운대를 못 바꾸거든. 그래서 제 모토가 내 팔자는 내가 바꾸는 거다. 차트로 또 그거를 네. 자, 잘 그럼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론 차트를 지금 딱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S&P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마이크론도 여기에서 아까 이중바닥의 반대인 뭐가 나왔어요? 이중바닥의 반대는 더블탑이야. 더블탑.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걸 굉장히 많이 찾으면 야 진짜 10개 중에 6, 7개는 더블탑에서 팔아야 되는구나. 그런 개인적인 공감이나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생판 그런 건 안 하고 돈만 벌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더블탑이 막힐 수도 있지만 네. 막히고 안 막히고는 자기가 10개를 찾아본 사람과 100개를 찾아본 사람은 개인적인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죠. 네. 100개, 1000개를 찾아보면 야 이게 정말 확률 게임이네. 더블탑에서는 일단 좀 정리를 정리하자. 한 반 자, 정도라고 아까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20, 30%라도 정리를 하는 거고 네. 내가 초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50%는 자르게 해요. 절반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샀어. 네. 이런 데서 샀는데 더블탑이 왔어. 그러면 확률적이잖아.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마이크론을 여기서 반은 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이게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블탑에서 고점 돌파를 못하면 저항을 받아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걸 내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찾아서 직접 확인을 하면 내 말이 확률적으로 맞다 이 말이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느끼면 여기에 이제 내가 행동을 해서 욕심도 잘라내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식은 매수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도를 잘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도를 안 하는데 절제를 할 어떻게 줄 알아야 돈을 되네요. 벌어? 아직까지는 그냥 내 돈이 아닌 거죠. 그쵸? 네. 내가 오픈 프라핏 100%야. 수익 실현을 안 했다면. 에코프로 사갖고 다 망했어. 어, 왜? 매도를 못했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바꾸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서 보면 여기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는 아니지만 바로 네. 옆에 뭐가 나왔어요? 캔들이. 몸통은 작고 아래 위 꼬리가 길어. 네. 네. 도지예요. 도지라고 도지라는 표현하는군요, 이걸. 저는 옛날에 90년도에 바차트가 공부했지만 요새 분들이 하도 캔들을 많이 봐서 네. 캔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도지는 뭐냐? 변곡의 징후가 있는 거예요. 변곡의 징후가 있다는 뭐예요? 삼각형에서 쭉 올라가다가 도지가 딱 나오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꼭지점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높다. 근데 이 도지의 존재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상에서 발생을 할 때 네. 거의 확률이 8, 90%예요. 내려갈 자, 확률이. 그렇지. 굉장히 높은 그러면 확률이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쭉 내려오다가 뭐가 나왔죠? 도지가 나오고 방향이 꺾여서 위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갔네요. 자, 근데 저항선에서 어때요? 도지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 그럼 바로 50% 정리를 해야겠네요. 정리해.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격이 쭉 빠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 네. 그러면 반은 정리해서 이제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두둑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또 판만큼 또 가져갈 거냐. 네. 반만큼 또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기술적인 분석을 몇 가지만 배워도 여러분이 앞으로 한 4가지, 5가지밖에 저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그 증권사 직원이나 펀드 매니저나 그것도 몰라. 여러분들이나 똑같아. 네. 아무리 펀드 매니저라도 차트 몰라. 내가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알아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피보나치가 나와. 피보나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피보나치 여기 보면 마이크론이 이제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50% 털어먹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네. 마이크론은 또 올라갈 것 같아. 너무 좋은 종목이다. 그치. 너무 여기 이거 봐요. 오른쪽에 보면 월봉인데 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눈을 까디짓고 봐도 없어. 진짜 그렇죠. 그 이걸 갖고 네. 있는 사람은 복이 터질 거야. 그렇죠. 평생에 서너 번 올 복은 여러분들한테도 오지만 서너 번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 네. 네. 근데 운빨이 터져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내가 시장 예측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50% 판 걸 지금 현재 시점이 38.5%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50%, 그럼 61.8%좀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50% 정도 선에서는 어떻게 다시 네. 사자. 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니면 네, 네. 나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다른 종목으로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50% 팔았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는데 50% 남았을 거 아니야. 네. 나는 여기쯤에 샀으니까 여기에다가 익절을 놓겠다 이거지. 아. 나는 220불 뚫리면 그냥 익절로 놓고 아. 다시 더 싸게 살래. 음.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 사도 똑같이 사도 아직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쭉 빠졌는데 좀 전처럼 50% 팔고 손절을 익절로 올리고 이랬으면 가격이 이렇게 빠져도 어때요? 나는 이익으로 나오지. 그렇네요. 네. 그러면 샀던 만약에 가격보다 높게 걸어놓은 거니까. 혹시나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어 없어? 아, 있네요. 있죠. 그러면 현금을 마련했으니까. 예, 만약에 여기에서 똑같이 두 분이 한 분은 내 말대로 하고 한 네. 분은 아니야 계속 갈 거야 그러는데 이렇게 빠졌어. 아. 빠졌어. 똑같이 샀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지금 손실 상태야. 네.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뭐를 알아야 해요? 된다. 차트에 대한 지지정선을 알라는 거지. 네, 네, 네. 차트를 배워서 앞니를 예측하겠다? 미친 짓이에요. 네. 그리고 또 댓글창에서 에디포에버님께서 다 도지로 보이는데 이 도지로 보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도지는 요렇게 요 지금 나오는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통 요게 몸통이에요. 요 파란색이 몸통이죠. 네. 여기는 아래 위 꼬리가 작죠. 몸통과 아래 위 꼬리를 비교를 해. 아래 위 꼬리를 떼서 이렇게 같이 붙여봐. 네. 근데 아래 위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커. 네. 그럼 다 도지예요. 아래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아래 위 꼬리 합친 게 합친 게. 몸통보다 크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네. 중요한 기준을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런 도지가 나오는 도지가 그럼 굉장히 많은 거네요, 지금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처럼. 도지가 많다는 건 뭐냐면 변곡점이 이 많다. 변곡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몸통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하루 6시간 반을 움직인 걸 이렇게 몸통으로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서 와, 네. 요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요 파란 일봉이 나오는 거거든. 아. 그럼 6시간 반 동안 열심히 가격이 아래 위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나 움직임은 몸통의 길이가 훨씬 커. 근데 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통이 작잖아요. 네. 꼬리가 길어 이렇게. 이 얘기는 6시간 반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폭이 움직이다가 훨씬 넓어지겠네요. 그치. 이렇게 돼서 6시간 반 동안 이렇게 몸통을 쌓아보니까 정상적인 거래는 이렇게 조그맣게 몸통이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렇게 나와. 이걸 합쳐서 이렇게 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도지가 나오느냐? 외우지 말고. 네. 자,
정상적인 거래보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건 매수와 매도가 열심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시장이 여기로 다 지금 돈이 몰리고 그렇지. 있는데 베팅이 완전 그날 매수와 매도가 더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격렬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뭐야? 거래량이 많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격렬하게 싸우니까 정상적인 움직임보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은 건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왜? 종목은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 변곡이 나올 때가 매수 타점 아니면 매도 타점. 매도 타점입니다. 타점을 그렇게 잡아볼 이용을 수 해야 있군요.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딱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도지가 안 나왔어. 근데 네. 그 다음날 도지가 나왔죠. 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건 거의 괜찮다. 네. 그러면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또 살 건지 아니면 나머지 비중을 마저 털어서 나는 빠져나올 건지를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마이크론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지금 개장까지 30분이 남았는데 지수가 다시 음전을 했습니다. 섹터별 흐름 좀 짚어보면서 다시 그 뒤에 M7 또 저희가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이 0.23% 밀리고 있고요. S&P 500 지수 선물도 0.13% 하락, 다우 선물은 일라이릴리가 좀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0.07% 지수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M7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서 혼조세긴 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오늘 섹터 모두 음전인 가운데 헬스케어 하나만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M7 보시면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마존과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 또한 0.2% 대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잘 가던 테슬라도 0.74%가량 조금 꺾이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M7 자체에서 1% 내외에 좀 커다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려서 반도체 섹터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요즘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오늘 또 1%가량 빠지고 있고요. 방금 차트로 알아봤던 마이크론 0.7%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오늘 0.03%가량 강세로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섹터로 한번 내려서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홀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네비우스가 2%, 아일은 오늘도 많이 빠집니다. 2.54%가량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팔란티어가 오늘 1.27%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내려서 전력 에너지 쪽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로 2%, 뉴스케어 파워 2%가량 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 쪽에서도 2%가량 빠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어제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퀄컴 전반적으로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 섹터로 봤을 때는 하락 매물이 더 크게 출해되고 있고요. 리게팅 컴퓨팅 오늘도 약세입니다. 1.5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내려서 암호화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조금 혼조한 양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스트래테지 아까 1% 넘게 좀 강세였는데 그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단에서는 0.2%가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 보시면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하락폭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섹터 전반을 봤을 때 빨간불이 많은 건 사실이나 하락폭 자체가 아직까지 깊어지지는 않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깊어질지 아니면 조금 회복을 해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도 포드가 오늘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0.6%가량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스텔란티스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 일제히 켜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섹터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서 다음 섹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헬스케어 관련 섹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그리고 혼조세가 있는 와중에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게 또 헬스케어 쪽입니다. 일라이릴리가 0.74%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1%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비브 측에서 1.85%가량 강세, 노바티스도 1.2%가량 강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공 크루즈 섹터가 오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53% 강세 보이면서
나오면서 이 섹터 전반이 빨간불보다는 초록불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혼조한 양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장 전까지 살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섹터별 움직임을 짚어봤고 빠르게 특징주 간단하게 오늘 좀 움직임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또 대표님과 함께 M7 기상도 한번 차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약주 확인했지만 오늘 화이자가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텨주더라고요. 일단 올해 실적 전망치는 그대로 재확인을 했고요. 내년 EPS 전망치가 제시가 된 게 시장의 예상을 살짝 하회했습니다. 2.8에서 3.0달러 사이로 제시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3.05달러, 이를 좀 밑돈 수치로 확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가 지켜지고 있는데요. 한번 주가 확인해 보자면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로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바로 2단계를 올렸는데요.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고요. 업계 순풍의 지속적인 수혜자가 로쿠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줬습니다. 주가 한번 짚어보죠. 로쿠 같은 경우 3.6% 오르면서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드인데요. 포드 같은 경우 195억 달러 정도 손실은 감수하겠지만 전기차 전략을 축소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포드의 주가 이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자면요. 포드는 0.57%,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전에는 1% 넘게 또 이 소식에 올라주긴 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개장을 앞두고 좀 다소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포드도 상승폭을 좀 줄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 바로 아이로봇입니다. 14일 날 파산을 신청했고 어제 주가가 72%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아이로봇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면 21% 하락하면서 이제 1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클인데요. 비자가 미국에서 USDC 결제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도 서클에게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서클 주가 한번 확인해 보자면 오늘 또 이 소식은 2부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 예정인데 2% 정도 이 소식을 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요즘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등급으로 높여 잡았고요. 개선된 이 상업적 접근 방식이 낙관적이다라는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현재는 1.51% 오르고 있고요. 요즘에 정말 연이어서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종목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옆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하시고 아이로봇에서 탄식이 나왔던 걸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대표님? 이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UAL인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를 이제 좀 봤거든요.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여기 차트를 제 화면을 이제 켜주시면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켜주시면 자. 또 야매버피님께서 네. 이 LUV 에이핑크가 생각나는 티커라고 또 그렇죠. 사우스웨스트 노래 제목이기도 코멘트 하죠.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사우스웨스트 UAL. 항공이 아니고. 네, UAL이요.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더블탑 근처에 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보면 더 미세하게 보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조그맣게. 더블탑이요. 그러면. 물론 이미 조금 나왔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오늘 좀 전에 줄여놔야겠네요. 공부했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50% 일부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하셔라. 저렇게 작은 더블탑과 또 큰 더블탑을 근데 이제 이게 나눠서 겹친단 봐야 돼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겹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작은 더블탑도 있지만 여기서 큰 더블탑이 한번 기다리고 만들어지네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못 올라가고 좀 이따가 테슬라도 보여드리겠지만 테슬라도 더블탑에서 막혀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네. 욕심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비워서 네네. 이게 행복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100%를 가지고 100%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야금야금 먹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해요? 50%도 주고 70%도 주는 거예요. 그게 여유가 있어. 내 계좌가 여유가 있어 이걸 네. 버티지. 그렇죠. 반토막 난 사람은 절대 못 버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계속 챙겨놓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면 나이 70, 80까지 내가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건강 잘 다져갖고 5년 더 살면 5년 동안 트레이딩에서 돈 더 많이 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에 치중해야 된다고요?
건강해지는 건강. 우리가 또 오래 살면서 오래 또, 살면서 투자 재미나게 수익률을 트레이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려가야 되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M7 과연 어떻게 또 대표님께 차트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차트로 좀 열어보면서 예. 원래는 저희가 이걸 주간 단위로 전망을 하는데요. 오늘 이걸 가져와 주신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은 어떻게 바라보신 걸까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봉, 주봉, 월봉을 같이 봐요. 세 가지를 다 보고 세 가지를 다 보고 좋아, 주봉에서의 지지선, 월봉에서의 지지선 또는 일봉에선 보이지 않는데 주봉이나 더 큰 타임 프레임에서 저항선이 보인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동시에 보면서 지지 저항선을 주봉에서도 찾고 월봉에서도 찾고 그래서 대비를 하자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니를 지금 맞추자는 게 아니라. 와 정말 처음 보는 저희가 기상도를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해 오는데 이렇게 숫자가 딱 찍혀 있는 기상도가 굉장히 생소해서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투표도 또 오늘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준비해봤죠. 네, 테슬라 관련해서 투표 저희 지금 올라갈 예정인데요. 테슬라 투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테슬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신고가를 뚫고 더 간다. vs 단계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투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좀 이 차트 특집이다 보니까 그렇죠. 코멘트를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을 먼저 듣고 누르셔도 되고 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네. 표시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만의 또 M7 기상도에 따라서 또 테슬라와 또 한번 투표까지 열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엔비디아부터 그러면 한 종목씩 한번 차트로 분석을 해보죠. 네.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네. 테슬라부터 볼까요? 아 테슬라부터 볼까요? 네, 테슬라부터 테슬라가 보시죠.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연찮게 뭐 그 S&P도 이중바닥 더블탑 이렇게 쭉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UAL도 마찬가지고 지금 테슬라를 보면 요렇게 더블탑이에요. 네. 근데 한 번 더 그리면 요렇게도 더블탑이에요. 근데 근데 이걸 연장을 하면 세 개가 같은 지점에 있어요. 트리플 이걸 트리플 탑이라고 해요. 아, 이중 바닥보다는 더블 바텀보다는 트리플 바텀이 훨씬 더 지지력이 강한데 이 깨지면 어때요? 더 무섭다? 쫙 빠져요. 어, 그러니까 그 지점에는 항상 손절을 같이 대동을 해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그런 지점에서만 매수를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제자들한테는 야 욕심 버리고 어떻게 해요? 줄여라. 끊어. 어. 반은 챙겨.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조그맣게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이중바닥이 바닥이네요. 나왔어. 조그맣게. 그래서 그럼 이 만약에 부분에- 여기서 사서 쭉 올라갔다면 와. 자 어제 뭐 나왔어요? 또 갭상승? 도지 나왔죠. 아 도지. 꼬리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합친 게 몸통보다 크죠. 크네요. 네. 게다가 변곡점이 저항선에서 되겠네요. 도지까지 나왔어. 어. 그러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챙기고 보자. 그게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 이거지. 네. 이건 앞일을 맞추는 거하고는 별개의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론 난 100% 가지고 이거 끝까지 갈 거야. 네. 그건 자기 돈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나 매니저들이나 은행 직원, 뭐 증권사 직원들은 제가 항상 그런 거를 보여주고 수십 개의 많은 더블탑을 보여줘요. 오. 자, 그럼 봐봐. 100개에서 몇 개가 올라갔니? 그러면 30~40%도 안 돼. 확률적으로 한 6, 네. 70%는 네. 이렇게 더블탑, 뭐 트리플탑이 나오면 조정이 그렇죠. 온다.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 높다. 그리고 자, 욕심을 50%는 열어놨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신고를 뚫고 아주 기분 좋게 가. 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스탑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샀다 이중바닥 보고 이쯤에 샀다고 하면 스탑을 아주 바짝 올려붙여. 그게 이렇게. 무슨 말씀이시죠? 스탑을 스탑을? 바짝 올려. 스탑을 무슨 얘기냐? 네. 원래 난 여기서 사서 처음에는 스탑을 한 3% 밑에 놨어요. 아. 만약에 혹시나 가격이 이렇게 쭉 빠지면 나는 3%만 손실 보고 나오겠다 이거지. 아, 걸어, 여기서 매도를 내가 걸어놓는. 매도한다.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네. 마음속에 놓지 말고. 마음속에 바로바로 놓는 건, 걸어놔야. 마음속에 놓는 건 절대 위험 관리가 안 되죠. 네, 너무 맞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놓는 거는 스탑이 없어.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사서 3% 밑에 스탑을 놨는데 이제 익절 20%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야. 그럼 혹시나 이게 잘 올라가다가 네. 가격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쫙 빠져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쳐봐요. 근데 20% 익절을 올려놓은 사람 여기서 털려도 20%는 어때? 먹고 가는 가져갔으니까. 먹고 나오잖아. 네. 얼마나 편해. 음. 그지? 그럼 더 여유로워져서 더 오래 가져갈 수가 있어. 휴가 가도 돼. 거네요. 스탑 여기 딱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쵸. 경계를 딱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면 50% 먹고 50% 남은 게 그게 훨씬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제 털려도 이익이야. 그럼 네.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편안하죠. 편안하죠.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스탑 치면 계속 가지고 가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돼서 한 100% 갔어. 네. 그러면 또 챙기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딱 뭐예요? 더블탑이야. 더블탑. 자, 이제 여러분들 고민되죠. 테슬라 갖고 네. 계신 분들. 그러면 초보는 50%만. 네. 응? 네. 그 다음에 고수라면요. 나는 여유가 있어. 네. 고수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나는 여유가 있으면 더 마음이 여유로울 거 아니야.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30%는 어떻게? 30%는 좀 줄여놓자. 잘라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마음 편하게 가져간다는 거지. 네,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만 해도 저는 뭐 계속 들을 수 있을 만큼 너무 흥미로운 얘기를 오늘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 접근 방식을 달리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장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6종목을 더 가야 되거든요. 대표님 6 종목을 조금 더 더 가야 한번 돼요? 저희가 속도를 네.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뭐 추세선 어떤 그리는 볼까요? 법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한번 가보죠. 네, 엔비디아를 이제 보시면 맨 왼쪽이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가 한국 주식에는 별로 없어요. 네. 올해는 좋았잖아요. 근데 한국 한국 주식도 좋았죠. 뭐 네. 조선, 방산 뭐 이런 주식이 많이 좋았으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보면 S&P나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만한 종목들이 더 많아요. 몇백 개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한 10대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결국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퀀트라는 알고리즘으로 자동 매매도 시켜요. 퀀트, 네. 네.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걸 이제 퀀트로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르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건 아이들이건 똑같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차트 공부에 대해서. 공식이 딱 있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시군요. 공식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를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열심히 한 1, 2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눈이 생기겠네요. 경험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겨? 확률이 생긴다.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한 종목당 100만 원씩 하다가 200만 원, 늘려가는 500만 원, 거죠. 1000만 원 늘리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트 지식을 득할 필요가 없어.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152평선하고 302평선이 국룰이라고 해요. 네. 네. 왜요? 152평선만 닿으면 네. 튈 확률이 거의 60, 70%예요. 152와 152평선과 여기 보이는 152평선과 302평선. 아,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알고리즘처럼. 152평선이 15, 33, 75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15, 33, 그게 75 조건이에요. 이평선이요. 그것만 15, 외우고 33, 75는 뭐죠? 15 이평선, 33 이평선 보통 우리나라 HTS를 딱 세팅을 하면 5, 20, 60, 120, 아하. 200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 악세사리야. 여러분들 그거 갖고 연구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죠? 네. 근데 나는 이제 97년도에 HTS가 나오기 전에 이거 갖고 이제 세팅을 해서 5년 만에 이렇게 세팅을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평선 5개의 종류예요. 그냥 이걸 외우시고 자, 152평선에 닿으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제자들한테도 152평선과 302평선 닿으면 매수해라. 네. 근데 내 말만 믿고 어떻게 내 피 같은 돈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수백 개의 차트에서 몇백 개를 찾아봐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네. 경험적으로 찾아가는 그렇지. 거군요. 그러면 본인 눈으로 직접 100개를 찾아보니까 한 5, 60개가 올라갔으면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게 되죠. 근데 나 TV만 멍청하게 보고 150에 진짜 장영환이 국룰이라고 해서 투자해야지 어떻게 그러겠어. 네. 내 피 같은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란 말이에요. 150, 300이 눈에 딱 있잖아.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152평선이 이제 딱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 라고 치면 네. 여기 이중바닥이 있어요. 그 이런 식으로 되면 152평과 이중바닥이 같이 겹치게 돼. 네. 그건 그럼 어떻게 되죠? 의미죠? 그러면 지지선이 두 개란 얘기예요. 152평선 지지도 있고 이중바닥 지지도 있어. 네. 그러면 여기가 152평선과 이중바닥이 두 개의 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다른 데보다 높다. 높아.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150이나 152평선인 뭐 173불 또는 170불 아니면 최하 여기까지
저기가 한 100, 여기가 몇 불이냐? 163불. 네, 160. 이 지점이 여기 주봉에서는 33 이평선하고 맞물린다. 아. 근데 재수 없이 깨질 수도 있잖아. 네. 깨지면 그 다음 2차 지지선이 어디냐? 여기에요. 153불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302평선이 여기 딱 152평선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1차. 저 같으면 여기에서 1차 매도,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그 다음에 130불에 3차 매수해서 150불에 3차 매수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3분의 1로 나눠서 배팅을 한다. 처음부터 물타기 계획을 하는 건 괜찮아. 네. 근데 딱 샀는데 쫙 빠졌어. 기분 나빠.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되죠. 돈 빌려서 사.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야. 위험하죠. 네. 엄청 위험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지지선을 미리미리 공부해서 딱 해놓으면 가격이 더 빠질 왔을 수도 때. 있으니까 여기서 3분의 1만 들어가자. 판단할 아니면 수 여기 또 있겠네요. 여기까지 네네. 왔어. 그럼 또 남은 돈 3분의 1만 들어가. 네. 그런 식으로 내 자금 관리도 같이 하면서 지지저항선을 활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항선이 좀 많을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는 지지선이 많을수록. 지지선이 많을수록. 그렇죠. 네.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은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조정을 받을 수 요 있지. 구간이 오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삼아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한 170불에서 163불 3불 사이 네, 네, 오면 네. 조금씩 매수하는 게 담아보자. 저는 좋다. 네. 그리고 여기 깨지면 164불 깨지면 털고 여기서 150불에서 다시 사라. 네. 왜? 엔비디아가 150불 밑에까지 갈 확률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 굉장히 네. 낮죠. 그 가격 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가 본지 네. 오래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자금 관리를 하고 지지저항선을 그렇게 활용하면 주식 투자하는 게 재밌어진다. 네. 그러면 음. 구글도 네, 궁금해지는데요. 구글도 한번 볼까요? 구글이 일단 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막 올랐다가 네. 조금씩 좀 쉬어가는 네, 느낌?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300불을 1차 지지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 구글이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보면 입이 떡 벌어지네. 그죠? 너무 이 종목도 너무 좋죠. 네. 아름다운 이런 작품. 거는 지금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너무 된다.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 네, 네, 네. 내가 어디를 지지선으로 놓고 스탑을 놔야 되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하는 건 유치원생도 할 수 있고 네.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지? 매도. 내가 매수했을 때 나는 어느 지점 되면 손실 보고 나올 건가? 최악의 경우에 나는 3%만 손실 볼 건가? 2%만 손실 볼 걸까를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엔비디아는 내가 얼마에 들어가서 한 2, 3% 정도면 나는 손실 감수할 수 있어. 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너무 지금 고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저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단순한 거 한 4-5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돼요. 여기에 뭐가 생겼죠? 이중바다. 아니. 더블. 아니.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갭이 생겼어. 네. 갭 구간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요. 갭 상승을 하면은 갭 상승을 하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그 선이 그러면 오른 부분이 되는 건가요? 요 영역대가 뭐예요?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가보자고. 자, 지금 보면 여기를 이제 메꿔. 네. 그럼 최소 여기까지는 메꿔질 거야. 네. 여기가 몇 불이냐? 300불대. 거기까지 오면 공격적인 사람은 사도 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거 사지 뭐. 너무 빨리 어. 올랐으니까. 좀 전에 그 뭐죠? 그 엔비디아나 또는 뭐 다른 그 좀 조정을 좀 받은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사는 게 더 그 스탑 놓기가 네. 편하다 이거죠. 근데 왜 기상도에는 해로 구글을 표시해 주셨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이 차트가 보유하고- 일단 너무 좋다. 보유자 입장에서 좋다. 보유자 입장에선 좋고 아,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진입이요? 좀 가지고 있다가 네. 조금 이따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안 이 가지고 좋은 있으면- 차트에 함께 자, 입성을 하고 안 가지고 싶어서. 있으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네. 나 이거 정말 사고 싶어. 네. 미치겠어. 근데 지금 그래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지지선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여러분들 변곡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딱 어디냐면 전고점이에요. 어. 이전 고점이 돌파하면 어디까지 온다? 첫 번째 저 지지대가 여기고 두 번째 지지대가 여기 전고점. 네네. 요 가격대가 얼마냐? 293불이야. 300불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나마 좀 그 투자하거나 그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 되면 네. 이 정도 지점에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비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뭐. 조금 더 안전 마진이 그쵸. 확보된 종목을 담는 게 좋겠다. 알파벳만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딴 종목들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 좀 볼까요? 저희 네, 살만한 다른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고 구글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메타, 애플, 아마존 남았거든요. 어떤 반도체 종목 이것도 이제 고점 치고 어떻게 됐어요? 어떤 지금 종목 보면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여기에도 가운데가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맨 오른쪽이 월봉이죠. 네. 그럼 이게 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부터 한 파동이요? 예, 올라간 거. 한 번 올라가는 거를. 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어. 이렇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까지 조정받고 갔어요? 지금 아까 요 맨 위가 38.2, 50%, 또 어디죠? 61.8%. 네. 딱 어디에 조정받고 왔어요? 50% 조정받고 왔어요. 이거 올라간 거 반 조정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는 다시 상승을 했죠. 네. 그죠? 그리고 151선은 국룰이라고 했죠. 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봉에서 151선 딱 치고 어떻게 됐어? 튀었네요. 상승했죠. 네. 그러니까 내가 151선에 대한 해안만 가지고 또는 있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걸 발견했으면 일봉만 보면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 주봉을 봤으면 야 장영환이가 얘기한 151선이네. 야 여기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 2025년 3월 30일이에요. 2025년 3월 30일 날 이렇게 빠질 때 다들 어떻게 됐어요? 공포를 패닉 상태였지. 네, 네. 근데 주봉에 150선 딱 걸쳤네. 이때 이걸 알았어야 알았던 되네. 사람은 어때? 샀겠네요. 그렇지. 그럼 저기까지 올라가. 빨리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나오셨으니 근데 다행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 왜냐면 이거 우리는 100년만 살다 갔지만 주식은 몇백 년 할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와. 이런 기회는 항상 있지만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뭐예요? 공부를 이런 해야겠네요. 공부를 해서 네, 계속 차트를 확신을 보는. 가지라 이 말이지. 눈을 키워야 되겠다. 정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래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전투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네. 네? 지금 댓글창에 누구신지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고견을 네, 지금 너무 재밌다고. 들으면서 어떤 분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장영환 대표님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또 저희와 지금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계산까지 지금 달려오고 저희가 있습니다. 또 차트를 잘 모르던 사람으로서 이 매력에 갑자기 푹 빠지게 돼서 그러니까요. 너무 몰입해서 어우, 듣고 있었는데 벌써 재밌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한 종목만 더 제가 볼까요? 10몇 년 전에도 한국경제방송 나와서 똑같은 소리 했는데 네. 지금도 나와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었어야 됐네요. 안타깝긴 해요. 네. 그때는 저희가 자. 학생이었던 시절이었을 것 자, 같은데. 그럼 네. 보면 자 이것도 보시면 추세선 그리는 걸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더블탑에 약간 못 미쳤죠. 네. 그 다음에 요날 뭐가 나왔어요? 도지 나왔죠. 그죠? 도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야 돼? 팔았어야지. 팔았어야 됐네요. 50%라도 팔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 이런 데 샀어. 여기 샀어. 올라갔으면 챙기고 익절을 여기다 놨더라면 내가 여기서 샀더라도 그걸 관리를 안 한 사람은 지금 손실이지. 근데 여기서 그걸 관리한 사람은 걸어뒀으면 돈 벌고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어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와서 네. 밑으로 좀 더 빠지면 어때요? 이중바닥 되지. 이중바닥 그럼 지지하고 올라갈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60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460분. 네, 네. 460불. 그 다음에 월봉을 보면 여기 또 지지선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얘기했죠. 전고점이 돌파되면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그러면 전고 지점이 460불대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460불대하고 만약에 가격이 460불대도 잠깐 털렸어 이렇게. 네. 그 300일선이 있죠. 네. 300일선 151선과 301선은 뭐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근데 지지선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누가 또 물어봤어. 에이, 장영환 여기서 떨어졌잖아. 그럼 내기 한번 할까요?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이 일봉 차트를 한 20년치를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네.
151선이 정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쭉 이제 거꾸로 돌려서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151선이 지지될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제서야 알 거야. 네. 그러면 151선 오면 매매할 자신감이 생기겠죠. 생기겠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해와 구름이지만 네. 조금 있으면 매수 타점이 온다. 아, 그때는 해다. 세퍼트처럼 잘 기다리면 네.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매수를 이런 할수 이중바닥과 300이 지지선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 매수를 해보자.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분할해서 이때 그렇지. 한번 두 번 나눠서 처음부터 물타기를 할 계획을 하고 내 자금을 두 번으로 쪼개서 네. 사는 거지. 그 가격대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몇 달러인 거죠? 466불이 이중바닥 네. 지점이고요. 네. 지금 그다음이 메모해 주셔야 합니다. 464불. 아, 큰 차이는 없네요. 1, 2% 차이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는데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출발하는지 개장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출발입니다. 다우 지수가 0.11% 내리면서 출발했고요. S&P 500 지수도 0.26% 하락 출발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개장과 함께 구글이 좀 밀리고 있어요. 1% 네.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0.27% 함께 빠지면서 출발했고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0.18% 하락입니다. 빅스는 1.7% 오르면서 16선 중반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네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체크해 보죠. 현재는 1.2bp 오르면서 다시 4.2%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4.19%대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내려가면서 0.3% 하락입니다. 97.6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섹터별 흐름이 어떤지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 양자와 암호화폐 쪽에서는 조금 양전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 쪽에서도 여전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가 아까는 좋았는데 지금은 네. 조금 혼조한 양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M7부터 살펴보시면 아마존이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거의 일제히 하락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체킹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쪽에서 1%가량의 하락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테슬라도 오늘 1% 조금 안 되는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일제히 좀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방금 제가 봤을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모두 빨개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양전해주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폭 자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모두 1%가 안 되는 변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장 흐름인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코어웨이브 쪽에서 3%가량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네비우스가 1.3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려서 아이렌 정확히 몇 퍼센트 빠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이렌 아까 1% 넘게 빠졌는데 그래도 현재로는 조금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직까지 탄력이 붙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뜨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오라클이 0.72%가량 양전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자 컴퓨팅 섹터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프리마켓까지만 해도 조금 음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였는데 워낙 요즘 하락이 컸던 모양인지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에서 3.47%가량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디웨이브 퀀텀에서도 1.5%가량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실스큐도 2.82%가량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넘어가 보시면 오늘 그래도 암호화폐가 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가 오늘 특징주로도 가져와 봤는데 투자 의견 가져와 봤는데 네. 1.13%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로빈후드도 1.4% 상승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그동안 너무 쉬어가시기 때문일까요? 2%가량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 보시면 여전히 테슬라를 필두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2%가량 낙폭을 키운 가운데 나머지 종목단에서는 그래도 큰 상승도 큰 하락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로 이어가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포드가 오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가량 상승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조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은행주 쪽에서도 혼조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내려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좀 버틴다라고 이야기해줬던 일라이리가 다시금 음전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1%가량 약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존슨앤존슨과 노바티스를 제외하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조금 빠지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순환매라고 하면서 헬스케어 쪽이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요. 반면 항공크루즈는 여전히 초록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유일하게 이렇게 일제히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쪽에서 2% 넘는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 보시면은 금 가격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금 상황이 그래도 워낙 미장이 좀 흔들리는 만큼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그나마 금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지나갔는데 중국 관련한 섹터로 한 번 더 올라가 보면은 오늘 미국과 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건지 중국 쪽에서도 일제히 매물이 하락 매물 많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가오투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1%, 2%가량 낙폭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샤오펑이 오늘 또 1%가량 올라오시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핀더더 2%가량 빠지는 모습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섹터별 흐름 쭉 정리해봤고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오늘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더리움에 좀 조정이 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1.55% 상승입니다. 87,000달러대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0.3% 상승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2,900달러 초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솔라나, 도지코인, 리플 모두 2에서 3%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까지 체크해보자면 금과 은 가격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금 먼저 확인을 해보죠. 금 같은 경우에 0.58% 오릅니다. 온스당 4,360달러, 은 가격이 0.23% 상승이고요. 구리가 0.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출발을 함께 확인해봤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암호화폐도 지금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9만 달러 또 회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비트코인도 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잘 보세요. 비트코인이요? 네. 당연하죠. 자, 제가 151선, 301선 얘기했죠. 네. 네.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비트코인 차트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제가 칼럼도 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네. 자, 비트코인 차트가 이게 현재 시점이죠. 네. 자, 그럼 여기에 똑같이 저 150, 300 이렇게 뭘 해놨어요? 이평선 표시를 해놨죠. 네. 연두색이 150, 회색이 300. 네. 자, 그럼 이거 과거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과거로 쭉 가니까 여기서 어때요? 지지가 한번 크게 되네요. 빠지네요. 151선에서 닫고 올라가죠. 네. 네. 자, 여기도 어때요? 지지가 되고 있고요. 150선 조금 여기서는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올라갔지만 올라갔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도 151선에서 이렇게 이중바닥도 나왔어요. 두 개가 겹쳤으니까 그치? 더 또 상승 그리고 가능성이 151선도 있고 이중바닥도 있어. 자, 그리고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도.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151선 나올 때는 스탑 짧게 하고 짧게 터지면 되지. 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301선에서 지지됐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어때? 이렇게 쭉 이으면 뭐가 돼요? 이중바닥이. 이중바닥이죠. 네. 그럼 여기하고 똑같아. 여기는 151선 지지의 이중바닥에서 올라가고 여기는 여기는 301선 301선 지지의 이중바닥이 돼서 올라가고 네. 똑같은 현상이잖아. 그죠? 여기 있는 151선은 153375 아래에 있을 때만 지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151선은 지지될 필요가 없고 15337호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오늘 15335까지 얘기해 주기는 너무 아, 벅차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 안 또 다음에 가져가죠. 또 모셔보도록 가장 확률이 중요한 것만 150이나 이제 300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불러주시면 나오고 아, 안 불러주시면 왠지 이제 열심히 조만간 또 하고.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지금 댓글창도 뜨겁거든요. 네. 자, 그럼 보면 자, 지금 보시면 또 어때요? 예전에 여기서 또 뭐 나왔죠? 이중바닥의 반대? 뭐 나왔어요? 탑 더블 탑. 더블탑. 네. 네. 배웠잖아.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좀 조정을 해야 조정받지. 그럼 네. 여기 또 더블탑 나올 때 여기 어땠어요? 도지가 계속 나오지. 그럼 뭐야? 매수와 매도가 열심히 싸운다는 건 네. 이제 방향이 바뀔 확률이
변곡점이네요. 높아졌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저항선에서 도지가 나왔어. 밑으로 쭉 빠졌어요. 네. 자, 여기도 150일선에 조금 손실 보고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300일선이죠. 300일선에 또 뭐 있어? 이중바닥이지. 네. 그리고 가격 올라갔고. 그죠? 자, 쭉 올라갔어. 여기도 뭐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 어때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더블탑. 더블탑에 네. 여기 뭐 나왔어요? 더블탑에서 도지. 정확히 도지가 나왔잖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내려갔네요. 한참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돼?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네. 150일선에는 저기 스탑에 나왔고. 네.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300일선에서 지지됐는데 여기 또 앞에 조그맣게 뭐가 있어? 이중바닥. 이중바닥 있잖아. 어. 똑같잖아. 지금 앞에서 이중바닥에 150일선 지지, 이중바닥에 300일선 지지. 네. 또 여기도 보자고요. 여기도 어때요? 이중바닥에 또 300일선 지지. 300일선. 아, 신기하네요. 그지? 우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왔어. 여기 뭐 있어? 좀 배운 거 이제. 뭐 있죠? 더블탑. 더블탑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 또 빠졌잖아. 네. 네. 그 여기 150일선 닫고 어떻게 됐어? 다시 또 올라갔네요. 지지해주고.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도 해서 5% 10%는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여기서 주구장창 너무 갖고 신기해요, 있었으면 진짜 자, 여기서도 배울 걸. 보면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여기 뭐 나왔어? 더블탑인가요? 더블탑 나왔잖아. 네. 이렇게 똑같잖아. 트리플로 보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트리플로 보는 네. 거지. 더블탑도 아니고 거의 트리플이야.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못 팔았잖아. 네. 다 팔아야지. 큰일 나죠. 내 제자들은 다 팔라 그랬어. 와. 야, 60, 70%는 팔아두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스탑을 어디로 올려? 지지 좀 더 바짝 올려. 아, 내가 산 가격보다 한참 위에 올려놔. 한참 위에. 이렇게 됐잖아. 네. 쭉 그죠? 빠졌네요. 응.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자, 지금은 보면 네. 우상향하는 상승추세선을 여기서부터 쭉 그려요. 네. 자, 여기하고 두 개의 추세선이 나왔어. 자, 추세선을 그을 때는 여기 첫 번째 지점하고 요 두 번째 지점은 정해진 거야. 두 지점이 나와야만 옛날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네. 네. 추세선을 열심히 그렸어. 이 바조차 어떻게 했어요? 다 모는 종이에 손으로 그렸어. 지금 20, 30대는 모르지만. 네, 네, 네. 5, 60대 분들은 알아. 증권사 직원들이 7, 80년도에 모는 종이에다가 계속 와, 주가를 이걸요? 그렸어. 와. 엔비디아 맨날 그리고 앉아있어. 와, 삼성전자하고. 세상이 좋아졌네요. 그렇지. 이제는 그러니까. 다 그려주고 우리가 그렇지. 손만 그으면 되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 안 했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봐봐. 옛날에 3, 400년 동안 돈 벌려고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 모는 종이에 이거 그려가면서 선 그려가면서 왜 그랬겠어? 네. 돈 벌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는. 자기가 그려봐야 느낄 거 아니야. 네, 지금 대표님 고정 시켜달라고 화요일 누가? 날 화요일마다 나와달라고 아, 지금 저희 또 지금 댓글창에서 슈퍼챗이 슈퍼챗이 나왔어요. 올라왔죠. 투표 한번 하시죠. 아, 자, 네. 자, 이제 추세선도 제일 중요한 게 네. 뭐예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 이걸 그리고 앉아있어. 아, 지금도 이 추세선 그리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어? 또 자, 질문도 있거든요. 네, 여기 일단 보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여기서 두 개의 추세선을 그렸어. 그러면 하루하루 모는 중에 그러면서 그 뒤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했겠어, 이거? 계속 자대고 그렸겠지. 와, 대단한. 그 전부 다 사람 손으로 했어. 지금은 1초 만에 이걸 하지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 어때? 만났네요. 추세선에 만났어. 네. 와. 그러면 이제 뭐야? 이런 데서는 매수를 안 했지만, 네. 추세선을 그리고 보니까 만났어. 추세선에 만났다는 건 만났다는 건 뭐야?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추세선을 연락에 그리고 있던 이유가 뭐야? 이 두 개의 선을 이어서 그 다음에 요런 때는 어떻게 해요? 요게 닿으면 살려고 그린 거야. 저점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추세선을 그린 거야. 네. 아까 이중바닥은 수평 추세선. 네.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선은 올라가는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지를 연구하고 찾아내려고 이걸 그린 거야. 네. 그냥 뻘로 그린 게 아니라 왜 맨날 노가다하면서 이걸 그리고 앉았겠어? 네. 그럼 지금 만났으니까,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올라갈 뭐야? 룸이 있다. 아, 그렇지. 다른 때는 안 하지만 지금 같은 때 어때요? 여기서 한번 다른 때는 안 해도 이 지점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네. 큰 자리야. 와, 코인이 지금 딱 그런 자리에 와 있군요. 지금이 딱 그런 자리다. 이 네, 말이지. 네, 네.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걸 또 맨드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박스권이랑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박스 이제 한참 빠져서 어때요?
너무 내려갔다. 너무 많이 올라도 이렇게 올라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거의 박스권이잖아. 네. 네. 그죠? 올라갈 때도 이만큼 정도는 박스권이잖아. 네. 근데 가격이 빠져도 시간적으로 이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시장도 어떻게 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눈치를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 정도의 박스권이 나오는 거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건 승질 급한 사람은 나는 여기 최저점에서 사서 아주 짧게 요 밑에다가 스탑 놓을 거야. 2%만 놓을 거야. 근데 이제 현실은 2% 정도만 보고. 좀 더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야 박스권 상단이 여기니까 네. 요 박스권 뚫을 때 나는 진입을 할 거야. 아, 뚫으면 진입하겠다라는 뚫어서 생각도 위로 있고. 올라가면 그때 진입을 할 거야. 아. 네. 여기서는 계속 이 가격대에서는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아. 네. 그러니까 난 여기서 벗어날 때 들어갈 거야. 라는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만 얘기해도 오늘 뭐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지금 15분밖에 남지가 않아서요. 오늘 아, 방송 그래요? 시간이. 네. 아까 저 M7 기상도도 저희가 다 못했잖아요. 아, 네. 네, M7 다시 좀 해볼까요? 돌아가 볼까요? 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지지선에 지지선에 와 있으니까 와 있어요. 이걸 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박스권에서 이거를 매수를 할까? 네. 그럼 매수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더 싸게 사야 될까? 네. 네. 더 싸게 사고 스탑을 놔야 되겠다. 그럼 박스권 하단에다 스탑을 놓고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사는 게 제일 뭐예요? 안전하다. 경제적이겠지. 경제적이다. 혹시나 빠져도 스탑 짧게 놓고 다시 한번 또 하면 되니까. 네, 네. 아까 그러니까 손에 그런 담겨 전략을 주셨죠. 세우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봤고요. 기상도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아까 이제 애플 얘기를 저희가 못했었죠. 애플이요? 애플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애플도 해가 떠 있는데 진입은 무리다 이렇게 코멘트를 그렇죠. 남겨주셨어요. 이거 아까 봤던 게 뭐죠? 아마존이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봤습니다. 네,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잘 갈 거는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겠다?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왜 해를 주셨을까요? 시작은 좋으니까. 지금 보유하고 현재까지는 있으면 좋으니까. 계속 보유. 근데 진입하기에는 조금 주저주저하는 아하. 그런 타이밍이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고른다면 이 지점. 두 번째는 전고 지점.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점은 265불에서 265. 260불 사이. 아하.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주봉에 보시면 어때요? 260불에 아주 멋진 뭐가 있어요? 전고가 있죠.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를 우측 확장을 빼고 다시 그려드리면 네. 자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또 어때요? 151선. 만났네요. 그죠? 만나고 올라갔네요. 네, 만나고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내가 스스로 찾으면 어허. 확신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크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 네. 이게 이전 고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260불까지 오면 그때는 한번 정리를 좀 어. 했어야 되는 타이밍. 그때는 한번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을 타이밍. 할 수 있는. 네. 네. 이게 진짜 상승세라면 전고점에서 가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차트 그려주고 이러면 어때요? 쉽죠? 네. 근데 해봐요 혼자 그러면 해보려고 하면 어려울 것 해봐요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막 버벅대. 네. 그래서 아까 진도가 너무 빨라요. 막 선생님 이러시면서 어떤 책을 봐야 네, 되냐고 맞습니다. 또 물어봐 이제 주셨거든요. 그 이 뭐죠? 책 보시면 되는 건가요? 이 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이 책하고 이 책은 문제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차트 문제집이에요. 차트 문제집. 차트를 네. 풀면서 지지저항선을 배우는 거예요. 또 미우라에 나올 운명이셨는지 저희 배경지랑도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러네요. 아, 보호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보호색. 네. 네. 그래서 빠지나 이게 보네, 최신 색깔이. 책이니까 이걸 보시고 네. 한국경제방송에서 이제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곧 출시를 할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매뉴얼화해서 순서대로 하실 수 영상을 있게. 보시면 아하. 종목 선정도 할 수 있고 매수 타점도 네. 고를 수 있게끔 아마 다음 달에 출시가 되고 네. 제가 좀 책을 지겹게 많이 썼는데 네.
제자 22살짜리 제자하고 이번에 이제 네. 책을 9년 전에 냈던 책을 리뉴얼해서 1월 달에 나오니까 네. 네. 그때 이제 또 열심히 질문하시는 분들 또 책 선물로 오, 좋습니다. 한 10권 가져와서 선물로 너무 드릴 좋네요. 테니까 네. 그거 보고 공부하시고 이제 1월 달에 나올 매수의 정석 그 한국경제방송에서 매수의 정석.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일봉에서 60분봉 몇 시에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 매뉴얼로 설명이 쫙 돼 있어요. 그게 너무 한국산업은행하고 한국투자증권, 새마을금고 이런데 사내연수원에도 입점이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보셔도 돼요. 제가 네. 앞일은 못 맞춰도 그런 거 가르치는 건 잘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욕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보기만 하지 말고 네. 내가 직접 어떻게? 해봐야죠. 직접 한 100개만 그려보자. 그려봐. 네, 네, 네. 네. 그러면 야 150이선 끝내주네. 그 추세선도 이렇게 그리니까 매수 타점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네. 그러면 남의 자신감이 도움 필요 생기겠죠.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내 팔자는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 이렇게 또 귀결이 네. 됩니다. 네. 남이 종목 줘서 어떻게 팔자를 고쳐요? 그렇죠. 네. 자신감이 자기가 생겨야 알아야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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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사실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딱딱 보이거든요. 선을 네, 막 그어주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다른 과목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해주실 땐 쉬운데 내가 직접 하려고 그렇죠. 하면 어렵거든요. 이게. 문제집을 또 풀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여러분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매수의 정석 강의도 나중에 나오면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저희 아직 못 본 게 이제 메타와 아마존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이미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좀 지지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지금 차트 보시면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맨 오른쪽이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추세선을 어떻게 그린다고요? 최저점하고 중간에 이 지점을 어떻게 해요? 이 두 개의 지점은 정해진 거야. 네. 네.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아, 이 두 개의 지점을 긋는 이유는 뭐지? 이 다음에 여기서 닿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지점에서 뭘 하라는 거야? 살려고. 그럼 이 월봉 추세선 그니까 어때요? 지난달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왼쪽에서. 월봉 추세선 여기서 딱 닿았어, 안 닿았어? 닿았죠. 닿았어요. 봤죠? 네. 신기하죠? 네. 나 오른쪽 안 보고 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지점 변곡이 나왔잖아요. 이걸 그려서 이으니까 이때 닿았어. 네. 이때가 언제야? 11월 말이야. 아하. 근데 이 추세선을 내가 그려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야 여기 월봉에 지지될 확률이 있었겠네. 아, 그걸 그리고 알았으면. 리스크 대비 네. 리턴이 큰 자리니까 2, 3%만 놓고도 어때요? 이런 돌아볼 상승 수 흐름을 있었겠네요. 네.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도 보면 아까 얘기했죠. 피보나치라고 HTS 가면 이렇게 해서 올리면 지금이 딱 38.2%, 중간이 50%, 네. 요 밑이 61.8%예요. 네. 그러면 자, 급한 사람은 38.2%에 들어가고 아니다. 나는 50%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건 자기 작전이야. 아하. 여기서 올라갈지 네. 봐봐요. 여기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지. 이제 분할해서 접근을 해야 그렇지. 되는 거죠. 분할해서 접근하든지 나는 메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3분의 1 들어가고 여기 3분의 1 들어가고 3분의 1 아하. 들어가고 이 밑에다가 몰라? 스탑 놓고 한번 가보겠다. 이거. 네. 그러니까 내가 가치 투자를 하던 어떤 메타에 대한 확신이 있든 이렇게 차트 보는 법을 배우면 매수 타점까지 잡을 수 정확하게 보고 작전을 세울 수 있다. 네. 응? 들어갔는데 빠져갖고 신경질나서 돈 빌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작전을 가지고 들어가면 기준을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음도 그렇지. 안 불안하고. 그렇지. 왜? 처음부터 빠질 걸 기대하고 나는 3분의 1만 들어갔어. 그런 사람하고 전 재산 넣는데 빠져갖고 대출 받아갖고 넣는 사람하고 누가 심리적으로 더 여유 있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이해됩니다. 식으로 네. 자금 관리를 하고 지지 저항선을 보고 내가 작전을 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겠네요. 내 경험과 원칙이 있어야 돼. 네. 내 기준과 원칙이 있으려면 물론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 공부도 하면
완벽해진다 이 말이죠. 네, 오늘 제가 진짜 차트의 세계를 네. 완전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주자주 좀 모시면서 또 네, 차트 네, 보는 네. 법도 저희가 같이 배워가면 매일매일 네. 뉴스만 사실 소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네. 함께 곁들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수 상황을 봤을 때는 나스닥만 0.08%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던 오라클, 브로드컴이 오늘은 좀 힘을 내주고 있고 서비스나우도 오늘은 좋은데 다우와 S&P 500이 또 힘이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방금까지 잠깐 양전을 해주기도 했어서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보면은 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드는 전략 후강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11시 45분에 지표가 또 집계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표 바로 좀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예비치긴 한데요. 서비스 PMI부터 제조업, 마켓 종합 다 하회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 PMI가 예상치가 52였는데 이 51.8이 나왔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비해서 이것 또한 하회를 하면서 52.9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50이 넘으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장되는 국면인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예상치 그리고 전월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기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달러 강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남으면서 지금 좀 지수가 그래도 조금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3대 지수 봤을 때는 나오자마자 3대 지수가 일제히 양전하는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이야기 이외에도 지금 햇빛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중인데 우리는 최고의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아까 조금 주춤했는데 현재 대부분 양전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브로드컴도 현재는 0.5%지만 아까 1% 넘는 강세로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시장 상황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의견도 좀 오늘 남아있는 것들 소화를 해보자면 서비스나우가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2% 오르고 있는데 시티즌스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죠.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나우 투자 의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웃퍼폼 등급 유지고요. 이전과 동일한 1,30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RSI 기준 과매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최근에 아르미스 인수 논의가 있었는데 이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형 인수가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지면서 사이버 보안 섹터에서 역량이 확대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형 전략적인 인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버틸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있나를 체크해보는 게 필요한데 충분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재무 건전성 굿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단기 변동성이 큰 흐름인 것도 맞고 주가가 흘러내리기도 했지만 중장기 측면에서의 성장 스토리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서비스나우의 투자 의견인데요. 1,300달러 목표가 제시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또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달러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사실 네. 거의 반토막이긴 그렇죠. 한데 조금 더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기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나우. 2%가량 강세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대표님께서 저에게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매수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제가 이제 해주실 만한 종목이 있다고요. 두 분한테 또는 시청자분들한테 이 추세선 그리고 이동평균선 네. 이용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로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환경 주식창에도 이제 이걸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알고리즘화 돼 갖고 네. 매수 매도 시그널이 자동으로 나와요. 너무 네. 좋은 세상이네요. 와, 이거 어디가 먹을 단지 수 있는- S&P 네. 500과 나스닥 100 종목 총 600개에서만 시그널을 해요. 근데 사실 거기 안에서 저희가 거의 다 투자를 그렇죠.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3천억 이상이에요. 와, 거의 네네. 삼성전자급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퀀트 트레이딩을 할 때 진입과 청산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뭐 컴플라이언스나 금감위에 다 심의를 하고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이 16일이잖아요. 23시 36분에 PODD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인슐린이라는 회사가 네. 네. 시그널이 났어요. 얼마에? 포착 가격 294점
14. 손절가는 293.14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1차 매도, 또 더 올라가면 2차 매도를 해서 2차 매도까지만 알려줘요. 아하. 자, 근데 이걸 인슐릿이라는 걸 한번 보면 네. PODD입니다. PODD, 인슐릿이라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디 공부를 다시 해보면 어때요? 여기 뭐 나왔어요? 더블탑. 더블탑. 더블탑 나왔죠. 네. 오늘 맞았어. 확실히 알아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자, 여기 보면 뭐 나왔어요? 300일 300일선도 있고 이중바닥 근처. 네. 이중바닥도 있고 그래서 오늘 294점 아까 36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거군요. 24시 36분에 나왔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요 구간이 뭐라고? 갭 구간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은 뭘로 작용을 해요? 저 지지대로 저항. 네. 갭 구간이 가격보다 밑에 있으면 지지대야. 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지지되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151선 닫고 올라갔죠. 여기도 150선 닫고 어떻게 네. 됐어요? 올라갔지. 여기 150선 닫고 올라갔지. 여기도 어때요? 150선 닫고 올라갔지. 야, 너 여기서는 떨어졌잖아. 여기서 4번 먹고 한 번 주는데 뭐가 문제야? 확률이 어쨌든 반만 돼도 80%인데. 작게 깨지고 크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네. 확률이 50%라도 계좌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작게 깨져야 되니까. 네. 근데 보통 반대잖아. 크게 깨지고 작게 먹으니까 나 승률이 80%야 이러는데 어때? 네. 비참한 현실이지. 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바꿔가면 되는데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나올 기회가 되면 이렇게 퀀트 알고리즘으로 매수 시그널 나온 거, 매도 시그널 나온 거를 알려드리고 이유도 알려주면 와. 공부도 되고 그렇네요. 나도 공부할 욕심도 생기고 네. 네. 이 그러면서 시스템이 이제 환경이랑 네, 환경에도 이제 탑재될 거예요. 같이 탑재가 된다는 내년 한 말씀이신 2월쯤에. 거죠? 와, 지금 내년 준비하고 2월이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근데 그냥 거기 나온 것만 보고 하면 또 뭐 돼요? 앵무새되잖아. 네. 네. 이유를 알면 내가 할 수 있잖아. 공부가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서 왜 나왔는지. 네, 책과 함께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책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해가면 아까 얘기했죠. 남들보다 운동해서 5년만 더 살면 5년 더 돈 더 버는 거야. 아, 채팅창에서 저희 또 네. 책 제목을 알려달라고 아, 매수의 또 정석. 이야기가 아, 많거든요. 그거는 한번 소개해 옛날 주시죠. 책이라 이 책으로 알아보면 될까요? 절판이 돼갖고 저한테 100권 정도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100권은 더 풀 거고 아하. 요 책 사서 보시면 돼요. 미국 아, 주식 제목이. 매수 타점 완전 차트 정보. 퀴즈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 정보. 아, 네. 이 책까지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드렸고 세 분 골라서 드리세요. 진짜요. 아,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좀 저희가 고민해보고 조만간 이 책들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 네. 어떠셨나요, 대표님?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너무 나오실 좋습니다. 거죠? 예. 네, 좋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2부에서 오늘 변화되는 시장 얘기 많이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